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벌써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제 시간에 이어서 LC 스위프트 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LC 내고를 진행하는데 그 은행 가가지고 이제 그 무역사무 직원이 가가지고 이제 내고를 하잖아요. 이 내고는 이제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네고시에이션 오브 쉬핑 다큐멘트 이렇게 해서 선적 서류를 이제 매입하는 작업을 이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그 선적 서류 및 그 LC 개설을 했을 때 요청했던 서류들을 이제 은행에다가 갖다가 이제 화나음이랑 같이 증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금을 지급을 이제 해주잖아요. 그 수출국 은행에서. 그래서 그 우리가 은행에 내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내고하고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오더를 이제 뭐 하거나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은행에 가서 그 BL하고 그다음에 증빙 서류를 가서 돈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고라는 거는 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발행된 그 신용 그 담보증권을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금으로 이제 전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저희가 그 LC 진행할 때 그 수입자에서 그 LC를 개설하잖아요. 그 개설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떠어떠한 그 조건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걸 이제 LC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SWIFT라고 이게 이제 어떤 약자냐면 Society for Worldwide International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화나 이제 팩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문을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쓰여지는 건데 요거의 이제 간단한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1977년도 이후에 이제 22개국 글로벌 국가가 이제 518개 은행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메시지 교환이 스위프트 방식으로 이제 그 교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92년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92년 3월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대화된 게 공식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나 이런 데서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2000년부터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이 다 발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요 스위프트도 저희가 이제 그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OECD 가입이나 WTO 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LC에 대한 그 개설에 대한 이런 전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보통 팩스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그 스위프트망 통신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 스위프트를 이제 보통 이제 LC 스위프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스위프트 LC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전신문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그 텍스트 그 항목들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LC 전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C 그 전문 보기 앞서서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명칭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개설 의뢰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어플리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그 매수인 바이어
와 같은 얘기고, 또 수입상 importer하고 같은 얘기고, 또 환원 지급인 그 draw이하고 같은 얘기고, 채무자 accountant, 그리고 이제 수화인, 이제 화물 수령인, 이제 그러니까 컨사인이 요렇게, 컨사인은 화물 수령이니까 이제 요거 수출자이기 때문에 컨사이너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개설은행이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뭐냐면, 그 개설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LC의 개설을 이슈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잉 뱅크, 이슈잉 뱅크라고 하고, 그리고 LC를 오픈한다 그래서 오픈 뱅크, 그리고 시작하는 뱅크다고 해서 뭐 개설한다고 해서 그 establishing bank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자 beneficiary, 그리고 매도인, 그 파는 사람이죠. 그 셀러, 그리고 수출상 익스포터, 그러니까 수출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수익자 beneficiary는 매도인,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수출 익스포터하고, 그다음에 쉬퍼 선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출자죠. 그리고 그다음에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개설 의뢰인 이제 매수인 바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임포터이기 때문에 컨사이니가 되는 거고, 이제 수익자, 이제 수출해서 돈을 버는 수익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보내는 게 송화인이면서 쉬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사이너, 그리고 이제 환업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드로워가 되는 거죠. 드로이는 이제 환업 지급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는 바이어면서 임포터면서 이제 드로이면서 어카운트면서 그 컨사이니가 되는 거고, 반대로 수익자 비니피셜리는 셀러면서 익스포터면서 슈퍼면서 컨사이너면서 드로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수입국 개설은행에서는 이슈잉 뱅크이면서 오픈 뱅크이면서 이스태블리싱 뱅크가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다양하게 쓰는데, 그게 무역에서의 수출자냐, 그리고 그 선적하는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계약을 발행하는 주체냐, 아니면은 매입하는 주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금전적으로 얻는 업체냐, 물건을 수령하는 주체냐에 따라서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임포터가 될 수도 있고, 드로이가 될 수도 있고, 어카운티가 될 수도 있고, 컨사이니가 될 수도 있고, 어플리컨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익자 같은 경우는 셀러가 될 수도 있고, 익스포터가 될 수도 있고, 쉬퍼가 될 수도 있고, 컨사이너가 될 수도 있고, 드로워가 될 수도 있고, 비니피셔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해외 영업에서 이제 그 업무할 때 이제 주고받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지은행,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그 개설은행에서 이제 통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금 지급해주는 그 수출국 쪽, 그거는 이제 어드바이싱 뱅크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노티파잉 뱅크 또는 트랜스미팅 뱅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지급은행은 페잉 뱅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도 이제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위프트 LC 전문 보면은 이제 그 타입부터 해서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그 오리지널 리시브드 프롬 스위프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LC의 전문은 스위프트 망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되었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종류는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있고 그냥 노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초긴급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프라이어티보다는 이제 노멀로 통상적으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레스폰던트 인풋 레퍼런스는 이제 개설은행, 통상적으로 개설은행을 이제 거기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환거래은행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개설은행을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중국 상해은행이다 그러면 중국 상해은행을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을 그 맨 상단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이제 헤더가 있습니다. 메시지 헤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스위프트 아웃풋에서 핀
700 이슈, 600, 500, 400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샌더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샌더는 뭐냐면 LC를 보내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픈뱅크, 그 개설은행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가 이제 거기 그 메시지 헤더에 들어가 있는데, 샌더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리시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시버는 이제 받는 측, 이게 뭐 은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우리뱅크, 서울, 구로, 이렇게 해서 리시버는 LC를 받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LC 전달해주는 뱅크 또는 수혜은행 정보 이름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 그 메시지 헤더 그 밑단에는 뭐가 있냐면 그 메시지 텍스트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숫자하고 그 알파벳 문자가 나열이 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천천히 해 드리겠습니다. 27번의 sequence of the total,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sequence가 이제 순서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LC 전송 페이지가 총 몇 페이지냐, 그래서 1/1 요렇게 표시가 되면은 한 장에 한 장이다 그러면 이제 전문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페이지가 토탈 몇 페이지인지, 그래서 팩스로 보통 가게 되면 그런 것들 이제 표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27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40의 A에 보면은 그럼 이제 그 form of documentary credit 이렇게 돼가지고 LC 종류가 있습니다. 이 LC 종류는 이제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고 취소 가능 신용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 irrevocable,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요거는 이제 취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LC 오픈한 자가 고의적으로 LC를 캔슬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수출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40A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취소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LC 오픈한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신용장이 그렇게 막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번, 40A번 그 relocable LC 타입, 크레딧 타입을 항상 그 확인을 하라. 만약에 LC 종류가 그 빈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그 통상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20번 보시면 그 documentary credit number, 개설은행 LC 번호입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의 LC 번호가 몇 번이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31번 보면 이제 date of issue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LC가 오픈한 일자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LC 오픈 날짜가 안 적혀 있을 경우에는 그 LC 통지은행에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LC 오픈 데이트를 적어달라고 하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수출입 그다음에 그 내고하는 그 무역사무 직원은 꼭 그거를 확인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0번 이에 보면은 이제 applicable rule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UCP latest ver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UCP의 신용장 국제 통일 규칙의 최신 규격의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보통 거기 뒤에 그 시리즈가 번호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붙어 있으면 그 버전에 대한 UCP 그 국제 신용장 통일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1번 D 보면은 date of place of the expir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LC 유효일자입니다. 그래서 요 LC 유효일자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은 이 LC 거래 진행이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그 선적하고 나서 어느 정도 14일 또는 한 달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 은행도 그렇고 그
그 수입자도 그렇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진행했던 거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그 선사에 코로나 지금 현재처럼 선사에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 도착항에 도착을 안 하고 트랜짓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선사에 대해서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륙 운송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바이어 쪽에서 그 노미를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파트너 교신이 조금 딜레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선적하는 게 트라이얼이라든지 온보드 데이트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LC 스위프트 LC 전문에 이게 그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좀 짧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은행에 내고하러 갔을 때 이미 지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또 수정하는 작업을 또 어멘드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나오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영업사원도 그렇지만 그 무역지원 사무들은 특히 요거를 충분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LC 같은 경우를 유산스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유산시 90데이즈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90데이즈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당연히 그거보다 더 길어야겠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충분한 여유 시간까지 해가지고 유효기간 일자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0번 어플리컨트는 이제 LC 오픈 의뢰자, 물품 수입자로 이거는 이제 그 저희 물건을 사는 바이어 정보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이름을 적을 때 중요한 게 그 LC는 하자라는 거를 이제 잡거든요. 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게 그 LC도 하나의 그런 그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물건하고 이제 맞바꾸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BL을 넘겨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돈이 지급이 되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인데 상해이라고 적어져 있으면은 진행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데 스페이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붙여쓰기를 했다던가 붙였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되었던 마침표 콤마 요게 좀 바뀌었다든가 이러면은 LT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co.ltd 그런 거 쓸 때 이런 걸로도 하자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무역 사무 보시는 분들 특히 꼼꼼히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비니피셔리가 나죠. 어플리컨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니피셔리가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수출자, LC 이제 수익자죠. 그래서 수출하는 대상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 트레이드, co.ltd 그러면 점, ltd, 점 요렇게 써야 되는데 점마콤 붙여쓰기 ltd 이러면 그것도 이제 하자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까탈스럽게 이제 굴게 되면은 은행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 그 B번 같은 경우는 커런시 코드 어마운트 그다음에 US 달러 또는 어마운트 요게 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LC 개설할 때 그 관련 코드 커런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숫자로 이제 US 달러면 US 달러 얼마 숫자 금액을 쓰고 그다음에 문자 금액을 쓰는데 이때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약서부터 문자하고 숫자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영업사원이 이제 그 잘못한 거죠. 바이어도 계약을 잘못하고. 근데 이제 그걸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붙여쓰기 하게 되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만약에 그 12,000불이다. 근데 그 문자로 이제 그 10,000 US 달러라고 적혀 있으면 12,000불 안 줍니다. 문자 금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황당하지만 그래도 숫자와 문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문자 금액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도 당연히 계약하실 때 그 PI나 그 컨트랙
상의 그 내용을 조심해서 적으셔야겠지만 그랬더라도 LC 그 스위프트 이제 전문 검사하시잖아요. 드라프트 오면 검토할 때 꼼꼼히 봐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영업사원이 신경 써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 LC 그 드라프트가 오면은 영업사원들은 이거는 당연히 수출입 업무인 무역사무 직원이 해야죠. 제가 왜 이걸 검토합니까?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사분들은 아니 저희가 계약도 안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검토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영업사원이 검토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 말이 옳은가요? 둘 다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그리고 페이먼트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비니피셔리 그다음에 어플리컨트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대상에 관련된 거, 금액에 관련된 거, 계약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영업사원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그 출하 진행하고 이제 부킹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선적 진행돼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은행에서 직접 내고하러 가는 그 수출입 무역 담당 직원이 감당해야 될 무역 서류, 준비 서류들, 다큐멘트 리콰이먼트 이런 서류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무역 사무직원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 서로 이런 걸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 영업사원이 검토해야 될 부분은 영업사원이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역사무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무역사무가 꼭 검토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41번 D에 보시면 이제 available with by name and address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고 접수 은행 가능한 지점에 대한 매입 은행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그 available with by any bank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허용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그 C 보면은 이 항목에 이제 draft a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LC 종류의 S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유산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은 그 42번 C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S사이트 100% 해가지고 PCT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사이트 100% 하면은 LC S사이트로 진행되는데 100% 지급이 된다. 근데 여기에 가끔 이제 80%, 60%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큰 반도체 장비라든지 중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 도중에 그 충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비가 물건은 인도가 돼서 그 지정 장소까지 배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발휘해야 될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계나 장비 같은 그 수출의 경우에는 사용 후 나머지에 대한 드라프트에 대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42번 드라프트 at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2A 그 draw이는 이제 지급은행이고 그 drawer는 이제 그 수출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해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은행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3번 이제 P 항목은 그 파셜 쉬먼트 항목입니다. 그래서 파셜 쉬먼트 항목은 그 파셜 쉬먼트는 말 그대로 나눠서 선적이 가능하냐 요겁니다. 그래서 not allowed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그 분할 선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다음에 allowed 하면 이제 나는 뭐 허용한다. 뭐 파셜 쉬먼트 분할 선적 여부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공란으로 돼 있을 경우는
allowed로 통상적으로 해석을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번 T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샬은 P지만 이제 그 트랜스시먼트는 T잖아요. 그래서 이제 43T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적이 가능하냐, 중간에 이제 왜 이게 있냐면 환적 여부를 이제 다이렉트 보트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중간 귀착항에서 배를 옮겨가지고 이제 선적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항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임에 대한 그 저렴한 비용의 라인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원치 않을 경우는 not allowed라고 하면은 환적 여부에 대해서 나는 분할도 선적을 하지 않겠다 라는 거를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4번 E는 이제 port of loading 수출 선적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4번 F는 그 discharge destinati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항, 도착 포트가 될 거고, 44C는 이제 latest date of shipment, 최종 선적일, 그 선적 최종 선적일을 이제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45A 같은 경우는 이제 description of goods and serv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그 내역란입니다. description. 그래서 수량 들어가야 되고, 상품명, 제품명 들어가야 되고, 원산지 들어가야 되고, 단가 들어가야 되고, 가격 조건, 그리고 기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상세하게 쭉 적어줘야 되는데, 제품이 하나면 하나에 대한 수량, 상품명, 원산지, 단가, 가격 조건, 기재 요걸 다 해주셔야 되고, 두 개면 두 개에 대한 거를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5번에 그 A번 요거 description은 이제 수출 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기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번 A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6번 A documents required 이 부분은 무역 서류, 내고 서류를 은행에 가서 제시해야 될 그런 필요 서류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인보이스, 송장이죠.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다음에 적하보험, 그리고 그다음에 BL, 선화증권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잘 챙기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수출입 무역 사무 하시는 분이 요 리스트를 쭉 보는데 거기에서 정말 특별하게 그 우리가 그 제시하기 어려운 다큐멘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어멘드 요청을 해가지고 그 좀 구하기 쉬운 서류 또는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서류를 그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빼달라던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7A 같은 경우는 이런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어디셔널하게 이제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7A 같은 경우는 어디셔널 컨디션이란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 선적 일자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수량이라든지 총 금액이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토러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러런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증빙 서류는 뭐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46A document required 요거하고 additional condition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밑줄 그어가면서 연필로, 색연필로,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하나씩 빠짐없이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71B번 있습니다. 이 charge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서류 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한 기재 사항입니다. 보통은 이제 수출자가 부담하는 걸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꼼꼼히 보시려면은 베니피셔리가 됐든 어플리컨트가 됐든 요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48번 보면은 그 period of the presentation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류 제시 기간 통보, 선적 후 이제 며칠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confirm instruction without with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 49번 항목인데, 요거는 이제 내고 발송 및 접수 보고 관련해 가지고 보통 without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confirm이라고 표시되면은 보다 확실하게 내고의 대금 입금에 대한 그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78번 같은 경우는 instruction to paying, accepting and negotiating bank 요거 있는데 이거는 그 이중 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은행이 그 매입한 어음의 금액을 신용장 배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용장 뒷면에 그 어음 금액을 써가지고 그 이중 내고가 진행되지 않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스위프트 LC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스위프트 LC는 이제 이거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과 중요하게 꼼꼼히 봐야 되는 것.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샌더하고 리시버에 대해서 그 LC에 오픈하는 개설은행과 그 수혜은행에 대한 뭐 상해은행이면 상해은행,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이거에 대해서 스펠링 확인을 필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date of expiry date. expiry date 이제 그 유효일자 LC가 유산스가 됐든 SIT가 됐든 내가 내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내고를 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런 시간을 충분히 확인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으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해라. 그리고 어플리켄트 그다음에 그 LC 그 오픈 의뢰자하고 그 수출자 비니피셔리에 대한 그런 이름, 철자, 스펠링 확실히 잘 해라. 그리고 32B번 그 커런시 코드 어마운트 요거에 대한 부분은 숫자 금액하고 문자 금액하고 다르지 않도록 이제 해라. 만약에 이게 숫자 금액하고 문자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문자 금액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42번, 10번 그 드라프트 항목에 SIT 100%냐 아니면 80%, 60%냐 요거는 유산스나 SIT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유산스 80%나 60% 요렇게 분할할 경우에는 뭐 DADP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계나 장비 같이 운송에 취약해서 도착했을 때 장비가 잘 안 굴러갈 수도 있으니까 파이널 억스턴스 사인을 현장에서 교육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이제 잔금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42 C 같은 드라프트 at에 대해서 90 days 또는 뭐 80 days after 뭐 shipment 뭐 80%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43번 파샬이냐 43P 파살이냐 아니면 분할 선적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환적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43번 T 요거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자 걸릴 때 좀 중요한 게 그 디스크립션 나누기입니다. 45번 A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랬죠? 46A번 그 document required 요거 그 BL 선화증권하고 적합보험하고 패킹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그 이외에 필요한 요청 서류들 드라프트 확인할 때 진행했던 것들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셔널 컨디션에서 토러런스 퍼센트 가져간 거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류 제시 기간이 선적 심심한가 봅니다. 그래서 자꾸 아빠 지금 강의하는데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48번 선적 이후에 언제까지 서류 제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무역 수출입하시는 분 특히 주의하셔가지고 꼼꼼히 보셔가지고 여유 있게 필요한 서류 준비할 수 없는 서류도 구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 LC 드라프트 검토 및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사원 또는 수출입 무역사원은 전용 업무가 아닙니다.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영업사원이 꼼꼼히 다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역이라든지 수출화 관련된 은행 에 관련된 부분은 그 무역지원에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제 그 바이어로부터 이제 그 LC 드라프트가 오면 영업사원은 그냥 그 수출입 무역 그 직원에게 토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그리고 수출무역사원도 그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업무 진행 안 하고 그 영업사원한테 토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99%의 해외 영업인들은 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혼나고 했는데 혹시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개념을 제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LC 드라프트 검토는 영업사원하고 수출입 무역 지원 직원들이 둘이 같이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도 화자가 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보는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 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스위프트 LC 전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아빠가 방송하시니까 그냥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안녕하세요. 그 내 몸 건강 마스터님. 희망이가 놀이의 신인데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강의하니까 심심해가지고 아빠 강의에 자꾸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막지 않는 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영업의 신이고 이제 놀이의 신이니까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LC 스위프트 LC 전문에 대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꼼꼼히 주의하시고 하지 않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월요일도 지났고 화요일도 지났으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이제 다시 이틀만 참으시면 네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즐거운 주말이 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한 만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